매월 25일 오전 11시 몸에 밴 습관, 아니 이미 일상이 된 은행 방문. 이 채증에 인쇄되어 나오는 송금 완료라는 그 문자가 이제 책임감과 동기부여가 아닌 나의 등을 찌르는 첨예한 칼날이 되어 날아들어오던 그날, 나는 더 이상 가족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는 저는 생각보다 돈을 꽤 잘 법니다. 미국에 있는 아내와 지금은 17살이 된 딸을 둔 저는 어엿한 중소기업의 이사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간 아내와 딸을 위해, 그리고 저의 노후를 위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저는 희생할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랑, 책임감, 동기부여, 기대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한국에서의 생활을 알뜰살뜰 이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저는 곧 미국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며 푹신한 소파에 누워 쌓아놓은 책을 한 권씩 읽으며 낮잠도 자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하면서 지낼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꿈같은 시간들을 짓밟은 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승희의 일상을 종종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종종 올라오는 그 승희의 일상을 사진으로, 때로는 짤막한 영상으로 접하면서 한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딸과 함께 할 기대로 살았습니다. 제일 아쉬움이 많았던 건 하루하루 숙녀가 되어가고 있는 승희를 가까이서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승희는 완전한 미국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던 통화, 메시지 교환은 승희가 성장하는 시간과 반비례하게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승희의 스케줄이 많이 바빠져 자주 연락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나 만나러 언제 와? 라고 자주 묻던 승희는 이제 데디, 나 이제 나가봐야 돼. 맘이랑 연락해. 로 바뀐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저에게 승희와 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넉넉하게 들려준 적도 없습니다. 흔해 빠진 간소화된 인사 정도.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잘 지내요. 제니퍼가 점점 바빠져서 나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어요. 잘 지내요. 이런 정도가 다였습니다. 제니퍼는 우리 딸 승희의 미국 이름입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오랜만에 올라온 승희의 사진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드레스도 잘 어울리네. 혼잣말로 내뱉으며 직접 보지 못하는 승희에 대한 아쉬움과는 달리 제 얼굴에는 약간의 아빠 미소가 저절로 묻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도 잠시 승희의 배경으로 비친 유리창에 흐릿하게 투영되었지만 차려입은 것 같은 성인 여자와 그 여자가 친근한 듯 어깨에 손을 올린 낯선 성인 남자가 가까이 붙어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문제의 사진을 저도 모르게 확대해 보았습니다. 성인 여자는 아내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는데 성인 남자는 누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대놓고 그 사진에 비친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섭섭한 감정을 푸는데 꽤 긴 시간과 큰 에너지가 소비되는 걸 몇 번의 경험 끝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낯선 남자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모른 척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진 속에 투영된 그 여성이 승희 엄마가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딸의 또 다른 사진이 올라오면서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한순간에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새로 업로드된 사진은 승희의 일상을 담은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며칠 전 확인했던 그 사진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면서 저는 점점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저의 삶을 보잘것없는 구질구질한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내마저 나처럼 구질구질한 삶을 같이 살길 원했던 걸까? 아니면 나처럼 승희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 분노와 배신감이 제 몸을 휘감은 것과는 다르게 제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진에 댓글을 남긴 낯선 아이디를 눌러 SNS를 타고 넘어가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그 낯선 남자의 SNS였습니다. 떠들썩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로맨틱한 분위기, 모든 장면마다 승희 엄마가 있었습니다. 몸에 윤곽이 드러나는 옷, 때로는 분위기 있는 드레스, 때로는 약간의 노출이 있는 옷, 그 현장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때로는 혼자, 때로는 단체로, 때로는 그 낯선 남자와 둘이 찍힌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내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컵라면, 아내의 손에는 샴페인, 그리고 테니스 라켓, 골프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생존을 했고 아내는 자기 관리와 힐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욱 아내에게 실망했던 이유는 바로 전날 혼자 이렇게 지낸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제 슬슬 한계가 오는 것 같아 저에게 이제는 옆에 있는 가족이 필요하고 그립다.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면서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장이라곤 현실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자신도 승희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 승희 스케줄에 맞추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등. 그래도 저에게는 쉴 수 있는 개인 시간이 있지 않냐는 등의 이야기로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바쁜 엄마, 아내로 지내는 것 마냥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결국 미안하다는 말로 되려 아내를 위로했던 터라 그 제임스 창이라는 낯선 남자의 SNS에 올라온 승희 엄마의 사진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승희 사진을 보다가 어쩌다 다른 사람의 SNS로 들어가게 돼서 당신의 사진이 많이 올라온 제임스 창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 이런 식의 카톡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얼마 정도 지나고 확인해보니 제가 보낸 메시지는 읽었지만 역시나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SNS를 다시 들어가 보니 문제의 댓글이 달린 승희의 사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저는 일단 아내의 답장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승희 엄마였습니다. 왜 남의 SNS를 들어가냐? 별 관계 아니다. 나 대신에 몇 번 승희 픽드랍을 해준 사람이다. 승희 스케줄 따라다니다 보면 가끔 만나는 사이라 인사 정도 하는 사이다. 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애써 그 사람, 제임스 창을 별 관계 아닌 것처럼 감싸는 느낌이었고 또 많이 당황한 느낌이었습니다. 별 관계가 아닌 사람과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수많은 추억의 사진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아니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아내의 답장을 받았던 그날 밤 저의 심년은 허무하게만 느껴졌고 내가 뭘 위해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10년 동안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자신과 승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인 수단이기만 했던 걸까?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는 있는 걸까? 아니, 나의 상황을 알고는 싶어 할까? 저는 아내와 승희가 미국으로 떠난 날, 그 이후부터 저를 위해 쓰는 비용이라곤 원룸의 월세, 관리비, 통신비, 편의점 도시락비 정도가 다였습니다. 진짜 몸이 너무 지칠 때 서너 달에 한 번씩 동네 공용 사우나를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샴페인, 골프, 쇼핑? 이런 것들은 모두 차치하고라도 생필품조차 질질 끌어가며 구매했고 그조차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절절거리며 살았습니다. 10년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 내 가족 안에 포함될 저의 미래를 위한 시간이 아닌 저를 보잘것없는 점점 작아지고 좁아지는 구질구질한 아저씨로 만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건너가 아내에게 따지고 화내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마저도 왕복 비행기 티켓값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임스 창이라는 신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그리고 통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알겠다라는 말로 일단락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한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이 어딘지, 그 대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승희의 미국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그 항목은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바보같이 10년 동안 아내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보내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내줘야 내 가족, 그리고 내 가족 안에 포함된 나의 미래가 조금씩이라도 따뜻해질 거라는 생각에 저를 그저 마냥 갈아 넣었습니다. 비용 생각에 10년 동안 미국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것과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인지 바보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번 휴가를 내고 승희와 아내가 보고 싶어 미국을 가보려고 할 때마다 비용이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아내의 의견에 설득되어 미국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또한 단 한 번도 먼저 한국에 잠깐이라도 들어오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러 송금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찾아가던 은행, 그리고 돈을 보낼 때의 그 뿌듯함과 따뜻함이 이제는 저의 수명을 갉아먹는 섬뜩함과 비참함으로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송금한 돈만 약 11억에서 12억 사이. 이 돈이면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 세 식구 욕심만 지나치지 않다면 조용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10년 묵은 후회가 서서히 제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도 송금을 했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낯익은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을 샀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모자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외롭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싹튼 걸까요? 참는다고, 덮어둔다고 그게 책임감이 강한 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외롭더라도 끝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생활비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털어놓고 싶은 속사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을 엮어 때론 진지하고 때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